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교재 10장 보건행정, 12장의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벌써 공중보건 기말고사 안내문이 공지글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중요한 시험 범위 중에서도 최다 문제가 출제된 부분입니다. 동영상 강의로 대체해서 진행합니다. 여기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관리의 원칙, 조직의 형태, 보건소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관련된 사항을 눈여겨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보건행정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한다. 보건행정의 원리 및 범위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나라 보건행정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보건행정은 공중보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 책임 아래 지역사회 주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질병 예방, 육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정활동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우리 본 교재 259페이지에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보건행정이란 보건의료의 기술적인 측면과 일반 행정의 기술적인 면이 서로 잘 조화되고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때 효율적인 성과를 거둔다. 자, 보건의료 부분 체크, 일반 행정이라는 부분을 체크해서 보건과 행정의 기술적인 부분이 합쳐진 것을 우리가 보건행정이라고 하는구나. 여기에는 조직, 인사, 예산, 법적 규제의 4대의 기본 요소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한 요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 행정 부분입니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법규, 교육과 훈련된 전문 지식, 사무자,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좋은 무언가가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사업의 효과는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죠. 조직화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지지 부분을 효율적 성과를 위한 요소로 꼽을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의 특성입니다. 공공성과 사회성, 봉사성, 조장성과 교육성, 과학성과 기술성입니다. 자, 여기에 조장성과 교육성 부분의 두 번째 줄 하단 끝부분을 보시면 자율적인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자율적인 조장행정 또는 교육행정의 성격 부분을 조금 체킹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 원리 및 범위, 원리 부분입니다. 관리 과정을 POST, 콜브 개념을 들어서 나열이 쭉 되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플래닝 부분의 별표, 오가니제이션 부분의 별표를 쳐서 각각의 단계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기획과 조직 파트 위주로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 부분입니다. 2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 파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계획의 종류 부분을 두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 계획의 종류에 계획, 사업, 예산, 체계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능률적인 자원을 배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용한 자원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자원들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활용되었을 때 이 효과성이 높다. 그래서 이 계획, 사업, 예산, 체계 부분은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배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 연구 부분에는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질 것인가. 운영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작전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고안한 그런 부분입니다. 시범 운영을 해보고 이 부분이 실제 운용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보건행정 계획의 종류에는 첫 번째 예산의 포커싱을 맞추는 가용한 자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체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운용이 가능한가 라는 실행력에
초점이 맞춘 운영 연구가 있다.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263쪽으로 넘어가서 조직 파트입니다. 별표를 쭉 치고 무엇보다도 조직의 원리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조직의 일반적인 순서는 조직을 다루고 있는 설명 문단의 끝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조직의 일반적인 순서는 기획, 조직, 실행, 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자, 조직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아래에 조직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의 원리 부분에는 이제 체크를 하시고 이 조직의 원리 부분과 현대 조직, 조직의 형태 부분은 사례 위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가 되는 중심 단어를 잘 이해하시고 주어진 사례와 상황을 파악해서 이것은 어떤 조직의 원리일까, 어떤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직의 형태로 지금 이 사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문제를 잘 푸시기 바랍니다. 자, 조정의 원칙부터 한번 볼까요?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단어에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일단 조정의 원칙 부분에서는 어떠한 것을 잘 조정을 하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 부분에 붉은색으로 표기를 해 두었는데요.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통일하도록 개별적인 노력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각각 팀원들이 존재를 하죠. 여러 가지 노력들과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노력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원칙을 조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목적의 원칙입니다. 목적의 원칙에는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는 장기 목적과 단기 목적이 있다. 자, 세 번째는 분업의 원칙입니다. 분업. 자, 어떤 업무를 나누어서 개인에게 할당해서 운영이 진행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구성원 각자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징적입니다. 배정받은, 할당받은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진다. 다음은 명령 통일의 원칙입니다. 조직 내의 모든 명령은 한 사람의 상관에 의해서 내려져야 하고 이럴 경우 책임을 상관이 가져갑니다. 명령 통일의 원칙이죠. 명령과 책임 동일하게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계층제의 원칙에서는 등급 계층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계층 간의 명령이나 복종 관계를 확립하는 수직적 분담 체계입니다. 자, 일치의 원인에서는 권한과 책임을 동그라미 치셔서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원칙을 일치의 원칙이라고 해요. 권한과 책임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한을 가질 때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따른다 하는 부분이 일치의 원칙입니다. 통솔범위의 원칙은 한 사람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이제 통솔 범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중에서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리마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유난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여겨서 다시 한번 중점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 조직의 형태 부분입니다. 기말고사 핵심 키워드에도 드렸던 이제 중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별표 치고 사례 중심 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는 팀 조직입니다. 전통적인 분화과를 대신해서 팀장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조직입니다. 팀장 중심. 그래서 팀원은 자기 고유 업무를 갖고 책임은 팀장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264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는 적응 역동 조직, 개선 조직, 막료 조직 등등 나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유난히 프로젝트 팀과 행렬 조직 부분에 별표를 치고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팀입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프로젝트 책임자의 지시에만 제한된다. 다른 명령 체계는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자, 팀의 특성은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부분의 별표. 다양한 전문가, 융통성, 혁신적 사고와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수평 관계를 가진다. 즉, 슬라이드에 요약을 해 놓은 대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직, 관계는 수평적 조직입니다. 거기에 별표 치고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행렬 조직을 볼게요. 행렬 조직은 아주 관료적인 병원 조직, 보건의료 조직에 많이 응용되는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전형적인 기능 조직, 계층적 조직에 프로젝트 조직의 수평 관계가 혼합된 조직을 뜻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인사, 지휘, 조정, 통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휘와 통제의 정의를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휘는 명령 체계의 일원이다. 상위 하달씩 일정 목표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집단 행동의 전체를 통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어서 통제는 조직 구성원들의 효과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제반 행동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인 개괄 정의를 좀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보건 행정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줄에 보면 보건의료 기본법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문단 끝부분에 보면 보건행정조직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져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중앙의 보건 행정조직은 무엇이고 지방 보건 행정조직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뒤쪽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입니다.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요약 정리한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필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 결정 기관입니다. 중앙 보건행정조직으로도 명명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역사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 위생, 방역, 의정, 약정, 보건산업,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 인구, 출산, 보육, 아동, 노인, 장애인에 관한 사무 등등 건강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에 관련된 사무,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질병관리청을 또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요 소속기관과 산하 관련 기관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여기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등 정신질환 가진 사람에 대한 그런 교육훈련 관한 업무 관장 등등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7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관리청은 국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및 손상질환에 관한 방역, 조사, 검역, 시험 연구 업무 등 등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2020년 9월 12일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있었죠. 급속하게 퍼져나가면서 이런 보고 체계 간소화 그리고
전문적으로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그 업무를 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한번 볼게요. 첫 줄에 이제 붉은색으로 리마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립검역소는 감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과 방역에 대한 업무를 합니다. 주요 활동과 업무 부분에 검역, 붉은색, 역학조사, 방역과 보건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및 홍보, 교육 등등등 주요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73페이지 양갈로 5번입니다. 지방보건행정조직 그 부분에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책에 맞는 보건사업을 실행하는 조직입니다. 지방보건행정조직이고요. 중앙보건행정조직이었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짓는 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보건의료 정책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 정책에 맞춰서 보건사업을 실행하는 조직을 우리가 지방보건행정조직이라고 한다. 자, 우리나라 지방보건행정조직으로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포함되고 보건환경연구원, 시도립병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 아주 대표적인 지방보건행정조직 보건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보건행정 지역사회 보건행정에 대한 중심 역할을 한다. 지방보건행정조직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별표. 그래서 지방보건행정조직 대표 하면 보건소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정책에 맞는 보건사업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보건소의 설치 기준과 설치 현황입니다. 중요 키워드에도 드렸던 부분이에요. 별표 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의 설치 기준 및 설치 현황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보건소는 1956년 보건소법이 제정되면서 행정 단위로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1956년 별표 꼭꼭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1995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됩니다. 자, 법이 전면 개정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수행해야 할 각종 업무가 체계적으로 규정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1995년도에 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그 역할을 담당할 보건소가 굉장히 일선에서 이런 역할들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지역보건법의 보건소의 역할을 보면 우리가 또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고 보건소에 수행해야 할 업무가 굉장히 확대됐다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74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줄입니다.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농특법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요. 자,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필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차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1장에서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도 했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 보건소 설치 기준은 시, 군, 구 단위로 한 개소씩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별표. 자, 이번 여기 다루고 있는 슬라이드는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잘 꼼꼼히 체크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275페이지에 그러면 보건소의 업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건소의 업무. 보건행정기관의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사업을 실천하는 최일선 조직으로서 보건소는 매우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된다.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국민 보건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역량 개선 사업, 감염병 예방과 관리 진료,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지도에 관한 사항,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이다. 자, 이러한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초록색으로 이렇게 박스 하나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보건소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진료 서비스, 예방 서비스, 보건 행정 서비스로 나뉘어진다. 여기에 예방 서비스에는 대인 서비스와 환경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303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챕터 12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입니다. 학습 목표는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 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사회보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보장은 불안을 없게 한다. 사회가 보장해 준다. 사회가 보장을 해주면서 사회적 불안에서 해방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그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가장 문단의 아랫줄 두 번째 줄에 보면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려볼 수 있습니다. 304페이지로 넘어가서 사회보장 관련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밑줄 쫙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사회보험에는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보장과 건강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재급여 형태로 지급되고 공공부조도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을 포함하고 무상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보험부터 한번 봅시다. 사회보험은 첫 줄에 보험의 방식에다가 체크. 자,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은 어떻게 정의 내렸나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뭐 출산이라든지 양육,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과 같은 위험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그래서 일상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보험료를 일부 지급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의료로 보장을 받던 또는 소득으로 보장을 받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공공부조 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무상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는 소득과 의료 두 가지가 보장된다. 사회 서비스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전공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등등등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해요. 거기에 한번 필기해 볼까요?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가 포함된다. 자, 우리가 사회보장 관련 용어를 다루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봤는데요. 이 부분을 그림으로 보면서 좀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자, 우리 교재에는 30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한다. 여기에 사회보험은 재급여 형식이다. 보험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공공부조는 무상급여로 진행이 된다. 여기에 사회서비스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뉘어진다. 현재 우리 교재에 그림 12-1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는 부분은 좀 리마크해서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득보장, 사회보험의 소득보장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자,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그 아래에 필기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 제도 중에서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산재, 연금, 고용, 건강보험 이 네 가지가 4대 사회보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회보험 중에서 소득과 의료를 동시에 보장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산재보험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소득과 의료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별표 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여로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구빈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우리가 뒤쪽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볼 예정인데 최저한의 수준에서 국가 최저 또는 사회 최저의 원칙으로 생활보호 기능을 진행을 한다. 공공부조의 협의의 개념과 부조의 종류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를 하는 기초생활보호와 그리고 의료를 보장하는 의료급여가 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보험부터 그 중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306페이지 사회보험 재급여 형태다. 사회보험은 가장 아랫줄에 보험 방식에 의해서 보장하는 제도이다. 2번 사회보험의 업무 영역.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에서 보험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그 부분 체크. 그리고 307페이지 자, 두 번째 줄에 연금보험, 실업에 대해서 고용보험, 그리고 그 윗줄에 보면 산업재해, 건강보험 이 네 가지, 산재,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이 네 가지를 4대 보험이라고 한다. 그 부분에 체크하셔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부분에서 그 내용을 짚어드렸고 이제 보험의 종류의 국민연금 한번 봅시다. 자,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입니다. 소득보장. 세 번째 줄에 보면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이다. 자, 넘어가서 필요성 부분을 한번 볼게요. 308페이지라 필요성입니다. 고령인구 급속으로 늘고 있어요. 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사회적 위험이 증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 쭉 진행을 하게 된다. 개인연금과의 차이 부분의 두 번째 줄에 누구나 당연히 가입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의무 가입입니다. 4대 보험으로서 의무 가입이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건강보험 봅시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장입니다. 의료보장. 자, 두 번째 줄. 보험 원리에 의거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질병이나 사망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 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부분에서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한다. 누가 실시합니까? 공단에서 지급하죠. 공단 이꼴 정부. 그래서 사회가 보장해주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이다. 뭐를 보장하느냐? 의료를 보장하고 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의료보장제도는 OECD 사회보험 방식,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 그리고 민간보험 방식 등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번 공중보건 챕터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방식 먼저 기준점으로 중점 공부를 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되면 이제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과 민간보험 방식 등 여러 가지 보험 제도들을 배우고 타국 다른 나라와 이제 또 비교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식을 좀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중보건 교과에서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310페이지의 고용보험입니다. 이 부분은 소득을 보장합니다. 소득 보장. 첫 줄에 보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 등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한다. 근로자를 위해서 그 아랫줄에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이제 넘어가서 312페이지에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별표 치고 산재보험은 소득과 의료를 두 가지 다 동시에 보장을 하는 보장제도이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적과 관장 부분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서 근로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산재보험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는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다. 두 번째,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세 번째,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으로 정한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소득과 의료를 동시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무상급여로 진행을 합니다. 첫 줄,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구빈제도입니다. 자, 공공부조 정의,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협의의 개념 위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을 보시면 생활보호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랫줄에 최저한의 수준에서 국가 최저 또는 사회 최저 원칙이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구빈제도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종류에는 첫 줄 생활보호 부분에 생활을 보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운영을 합니다. 또 즉 생활을 보호하는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소득보장. 그리고 의료보호는 의료를 보장한다. 의료급여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페이지 306페이지에 그림에서 다뤘던 부분이랑 같이 보면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회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단 사회서비스는 두 번째 줄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즉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범위를 보겠습니다. 범위 가장 아랫줄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첫 줄,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모든 활동에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자, 국가보건의료 서비스는 전체 국민, 조세 수입,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 보건의료 자원을 통해서 직접 전달을 하고 그 밑에 줄에 효율적인 보건의료 자원의 배분과 예방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315페이지에 보면 인도제나 봉급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전부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인도제와 봉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제 국가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의료 보장 보도록 할게요. 의료 보장은 첫 줄에 사회 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의료상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보장의 한 구성 부분이다. 가장 아랫줄 의료 보장의 필요성 부분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줄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의료비의 부담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가 노령화, 고령화되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할수록 사회보장 부분, 고가 의료 장비 이용 빈도 증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료보장의 기능 316페이지에 보면 의료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으로 안정, 삶의 질을 향상, 정부의 의존도를 감소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만족도를 증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의료를 보장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족되고 향상된다.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자, 건강보험은 재급여 형태로 사회보험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서 이 건강보험은 의료를 보장을 합니다. 자, 의료보험이란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에 대비하고 재정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는 다수인이 자원을 결합해서 의료 수요를 상호 분담, 충족하는 사회적 형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그 부분을 체크. 의료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산, 분만, 사망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향상,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319페이지의 의료급여 파트, 무상으로 지원이었고, 이런 의료급여에는 공공부조의 의료보장인 의료급여 포함이 되어지죠. 첫 줄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제공을 하고 국민보건 향상,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보호 대상자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하는 부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에는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의 형태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과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무상으로 지급이 되어지는 공공부조 형태의 의료급여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306페이지의 그림 형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중요한 내용으로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큰 틀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각각에 대한 사회보장